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독, 좋아요. 반가워요. 먼저 선생님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촌청소학원에서 수리논술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신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리논술은 보통 언제부터 좀 준비를 하는지. 그 학생의 이제 노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 그 모의고사를 갖다가 봤을 때 3등급 이렇게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이다. 적어도 늦어도 고3 3월달 준비를 하면은 매우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등급 혹은 이제 일부 5등급 학생들, 그 학생들은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늦어도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정도, 그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그 심리적인 부분만 극복을 하면은 4등급 정도 학생들도 사실 3월달 정도부터 준비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 준비에 좀 쫓기다 보니까 내가 이제 수능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논술을 갖다가 하는 게 지금 맞느냐,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럴 때는 차라리 이제 좀 더 수능에 집중하고 이제 뭐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부터나 혹은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정도부터 이제 준비하는 게 뭐 맞을 것 같아요. 왜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부분이 수리논술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생각보다 아주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많은 학교에서 많은 인원을 뽑는다. 상위권 대학들은 뭐 연세대, 그 다음에 뭐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뭐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정시 인원과 거의 비슷한 정도 내지는 조금 모자란 정도로 뽑혀요. 그럼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뽑는다. 두 번째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수리논술 하면은 뭔가 문제를 풀기는 푸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또 혹은 그거는 이제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 중위권 대학, 중위권대학, 우리가 뭐 건국대라든지 뭐 이 라인에 있는 대학들의 수리논술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수학 등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 3등급 되지 않을까요? 물론 2, 3등급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4등급이에요. 4등급. 3등급, 4등급. 중위권 대학인데, 그러면 이제 인서울권 대학, 그거보다 조금 이제 더 낮은 레벨의 이제 인서울권 대학,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라든지 에리카라든지 단국대, 이 학교 같은 경우에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가겠죠. 그 비율이. 그죠? 4등급, 5등급도 제법 많다는 거죠. 그 왜 그렇느냐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등급이 전체 인원의 4%, 2등급이 전체 인원의 7% 정도죠. 그러니까 1, 2등급 학생들이 이제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모두 다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하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정시로도 가고 뭐 학생부 전형으로도 많이 빠지겠죠. 일부 학생들은 재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차근차근 상위권 대학들을 채우면은 남은 그 많은 논술 전형의 합격생들을 1, 2등급만으로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1, 2, 3등급. 그러니까 당연히 4등급, 5등급, 그 밑에 레벨은 4등급, 5등급의 경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수학 등급이 한 4등급 정도 실력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목표하는 대학이 인서울권 대학 내지는 조금 더 높은 한 중위권 대학까지다. 그러면 내가 경쟁해야 될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뭐 1, 2등급 이렇게 막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3, 4등급 3, 4등급끼리 경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그 합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제 범위는 수능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형태가 다르죠. 수능은 객관식 단답형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고, 수리논술은 그냥 답을 이제 다 적어야 되는 거니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자유로워요. 수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수학의 개념이나 수리논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사실은 일치한다. 크게 다를 건 없겠네요. 일치한다. 단지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수능에서는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면 뭐 평균값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중요하긴 한데 수능에서는 물어보기가 문제의 형태를 만들어내기가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수능만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평균값 정리라든지 이런 어떤 일부 유형의 문제들은 낯설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리 논술 준비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게 수능 문제든 논술 문제든 그냥 똑같은 수학 문제로 느껴질 때 그 시기까지 와야 이제 논술 준비가 이제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논술을 반드시 자연계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인원을 생각보다 많이 뽑는다. 두 번째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만 합격하는 게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 때문에 한 번밖에 보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그 수능에서 자기 실력을 베스트로 이제 발휘한다는 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게 그렇게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수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갖다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리 논술이라는 것이 이제 있죠. 뭐 수시 원서를 최대 6장까지 쓸 수 있으니까 5번 못 보더라도 한 번만 잘 보면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 올인이다. 그러면은 수능 생각해 보세요. 수능 당일날 시험을 보는데 부담 엄청 그렇죠. 약간 비트가 어긋났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논술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수리 논술 준비해놨다. 그러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래 나한테는 수리 논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오히려 또 수능을 더 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멘탈적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수리 논술 전형은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는 전형이 아니라 입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저에게로 오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 안녕.